사드 배치 후보지가 칠곡 같은 기존 후보지 외에 성주 등 영남권 제3의 지역까지 거론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K2와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10위로 떨어졌습니다.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며 서로 지킴이가 되는 농촌 공동생활홈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시 활성화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내일까지 20에서 최고 70mm가량,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40mm가량으로 양도 제법 많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25도, 안동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밤사이 만들어진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다소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8도, 안동 27도로 안동의 경우 어제보다는 5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후보지로 칠곡군 등 이미 언급되고 있는 지역 외에 영남권 제3의 지역까지 거론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성주군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데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칠곡군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와는 별도로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 장소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미사일 기지 있는데 어디 딴 데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아무도 입을 뻥긋 안 했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영남권 제3의 지역으로 옛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경남 양산 등이 새롭게 거론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주 읍성산리, 성산포대가 거론되자 성주군은 군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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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칠곡군은 주민 서명 운동을 계속한 뒤 오는 14일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드 배치 장소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 장소를 사실상 결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K2와 대구공항을 대구 인근에 함께 통합해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여파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던 K2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K2의 전략적 가치와 대구공항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에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방식은 군사 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정부 내에 특별 대책팀을 구성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무산에 따른 지역민들의 요구에 청와대가 반응한 것으로 보고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2 이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박 대통령이 밝힌 만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단됐던 K2 이전 건의서 평가 작업도
국방부와 다시 재개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특별대책팀이 이전 입지 선정과 재정 계획 등 세부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신대구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전제로 대형기 취향이 가능한 공항의 규모와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금년 중으로는 입지 선정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또 신공항처럼 그렇게 또 정책들이 바뀌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을 가진 계획으로 구체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며 서로 지킴이가 되는 농촌 공동생활홈이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공동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공동생활홈으로 활용 중인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인형극을 보고 있습니다. 공연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겸한 건데 재미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텔레비 안 보면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근데 여 오면 사람 소리 서로 올리 듣고 얘기하고. 공동생활홈은 경북 43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96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8.2%, 불만족은 3.8%로 낮았습니다. 공동생활홈의 장점은 재미있는 일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외로움 해소, 함께하는 밥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점으로는 관리 운영비 부족, 이불 등 직기 부족, 실내 공간 협소 등이 꼽혔습니다. 바라는 점으로는 물리치료나 양한방 진료 같은 기능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꼽았고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의 응답도 많았습니다. 물리치료라든가 어떤 그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하고 기관이 지금 13개 단체가 참여해가지고 행복잠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갖추어지면 공동생활홈은 농촌사회 안전망으로 더욱 확실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구미의 한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억대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건물 100여 제곱미터와 기계 5대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6명이 일하고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고 바닥에서 스파크가 튀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지 않고 진로체험이나 참여형 수업을 하면 학력이 떨어질까요? 경북교육청은 자유학기제가 오히려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최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모든 중학교를 비롯해 전국 중학교의 98%가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합니다. 시험 부담 없이 진로 체험을 하고 참여형 수업을 하다 보면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작년 전국의 학생, 교사, 학부모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 운영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경여중 수학 시간은 자유학기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조별로 참여하며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갑니다. 강의식 수업의 흔한 풍경인 자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루하고 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잠이 안 와요. 오래전부터 참여형 수업을 하고 있는 박호문 교사가 자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뿐 아니라 학업 성적도 강의식 수업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조별 학습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학생들도 잘하는 학생이 가르쳐준다. 한 등급 정도만 올라갈 정도로. 경북교육청은 자유학기제 효과가 높다고 보고 700여 기관과 MOU를 체결해 학생들의 진로 체험 활동을 돕고 참여식 수업을 하는 교사 1000명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학기에서 1년으로 자유학기를 늘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투자한 만큼 성공은 나오는데 돈 없이도 될 수 있도록 이제 인프라도 구성을 하고 그래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춰 현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년부터 고입 선발고사를 없애고 평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주시가 체육시설과 사적관리 등 11개 사업을 한데 모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 산하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1단계로 시산하 11개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체육시설과 사적관리, 노상주차장, 관광 분야 사업 등으로 향후에는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19명 줄이고 기존에 방만했던 시산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정도 균일화되고 또 고용도 확대가 되고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서 아마 좋은 그런 기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수지 분석 결과 연간 12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 경상수지 비율도 129.7%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적지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기 년도부터 그 경상수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볼 때 과연 지속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설립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경상수지가 78.5%에 불과하고 일부 시설의 운영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퇴직한 고위공직자나 단체장 측근들의 자리 보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경북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자체는 구미와 포항, 안동 등 3곳에 불과합니다. 경주시는 조례제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할 계획인데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경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와 합동으로 경북도 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의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오늘 단속에는 세무공무원과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240여 명이 투입돼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간선도로에서 차량용 단속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통행료 미납 차량을 찾아내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6월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와 고액 체납 차량의 근절을 위해 경찰, 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합동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 이후부터 끝없이 하위권에 머물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결국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10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80경기를 소화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꼴찌로 추락한 것도 창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락하는 삼성에겐 날개가 없었고 그 추락의 끝은 바닥이었습니다. 2011년 이후 통합 4연패, 정규 시즌 5연패를 달성하며 2010년대 왕조를 구축했던 삼성. 하지만 지난 주말 하나전에서 주축 투수들을 모두 쓰고 총력을 다했지만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며 결국 최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팀 성적이 이제 좀 많이 처져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것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야구장 첫 시즌을 맞이하며 의지에 불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16 시즌 삼성에게 새 야구장보다 더 낯선 건 현재 순위표상 삼성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33승 1무 46패, 신생구단 KT와 시즌 초반부터 계속 꼴찌였던 한화보다도 아래에 떨어진 상황. 2007년 5월 이후 약 9년 만에 최하위에 추락한 삼성입니다. 역대 최종 최저 순위였던 6위보다도 올 시즌 최종 성적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높아지는 상황. 그래도 선수단은 아직까지 포기보다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팀도 많이 부족했었고 저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전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말 또 8, 9월 달에 남아있기 때문에 선수들 전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과연 삼성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
아니면 역대 최고의 구장에서 맞이한 첫 시즌을 최악의 성적으로 마무리할지. 여러 변화가 있는 2016 시즌 중반, 참혹한 성적 앞에 삼성 팬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이렇게 최하위까지 추락한 삼성의 현실은 야구 팬들에게도 매우 낯선 환경인데요. 새로운 야구장에서 시작한 2016 시즌. 이 같은 성적 추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낯선 자리에 놓인 삼성의 현실. 최하위라는 성적표가 팬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일단 야구장은 대구에 정말 좋지 않습니까? 거의 전국에 최고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만큼 지금 못하고 있지만 돈만 벌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야구 실력에 대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이 있었지만 이 같은 성적은 예견됐던 결과란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겨울 구단이 제일기획으로 이관된 뒤 박성민, 채태인, 나바로 등 주축 선수들을 모두 놓친 부분은 많은 팬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야구도 이제 삼성 라이온즈 쪽에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팬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크고요. 박성민 선수나 나바로 선수 사실은 트레이드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력 공백은 커졌지만 별다른 대비책은 없었고 구단 프런트는 제일기획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면서 위기를 키웠습니다. 성적 부진이 이어지며 평균 10,000명 이상이 찼던 새 야구장에도 지난 화요일에는 올 시즌 최저인 6,6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선수단의 부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곳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야 되는데 그런 좀 팬 여러분들의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환경은 나아졌지만 경기력은 실망스럽고 외국인 선수들의 잇따른 부진과 부상에도 과거처럼 발빠른 대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제일기획이 내세우는 자생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팬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갑니다. 삼성이란 이름에 걸맞지 못한 상황에다 성적 추락까지 더해지면서 팬들의 애정은 빠르게 식어가고 실망감과 분노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편 최하위까지 추락한 삼성 라이온즈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새 외국인 투수 요한 플란데를 영입했습니다. 기존 외국인 투수 웹스터의 재활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대체 선수로 영입하게 된 요한 플란데는 2014년부터 메이저리그에 뛰면서 3시즌 동안 3승 9패, 평균 자책점 5.15를 기록했습니다. 플란데는 삼성과 계약금 $5만, 연봉 $25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집중호우 대비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을 시작으로 성주와 고령, 봉화, 포항, 구미 등 6개 시군에 지금까지 2,042억 원을 확보해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인 성주, 고령, 봉화는 2018년에 준공될 예정인 가운데 포항과 구미도 올해 말까지 하수도 정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 우수관로 용량 등이 적어 상습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우수관로 정비와 빗물 펌프장 증설 등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철강 수요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는 브렉시트와 환율 변동 등 불확실성이 커졌고 중국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하반기에도 철강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포스코는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섰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건설업 호조에 맞춰 철근과 형광 등 주력 제품 판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베트남에서 열린 의료기기 상담회에서 대구 지역 업체들이 $10,000만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치기공 장비 생산업체 등 지역의 의료기기 관련 5개 업체가 참가해 총 70여 건 $10,000,000어치의 수출 상담을 했고 $600,000 어치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대구 테크노파크는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상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1%씩 각각 최대 5천 원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동이체 신청자가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 받기로 신청하면 추가로 200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제도를 이미 몇 해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자가 적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시 활성화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내일까지 20에서 최고 70mm가량,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40mm가량으로 양도 제법 많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안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도 오른 28도 예상됩니다. 문경과 상주의 낮 기온은 27도, 구미와 김천은 2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다음 장맛비는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